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손수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청년 최고위원 박홍준 후보와 대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수저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매우 훌륭한 분이다. 다를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박홍준 후보에 대해서는 손수저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적으로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만큼 또 안지도 박홍준 후보가 오빠예요? 예. 그래서 3살 오빠인데 이제 오빠 동생 하는 사이고 오래 알았고 그만큼 이제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념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우리는 우제주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공동의 목표. 입니다. 네. 그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이 자리의 취지와 이 목적에 맞지 않다.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박홍준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 당내에서 길러진 청년들이 바로 서는 이 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든지 간에 우제주만은 막을 것입니다. 든든하네요. 말씀 들으니까.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네, 우리 너무 이제 염려하시는 이제 우리 아미고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 박홍준 후보님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온 사이입니다. 그래서 네. 단일화를 두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까 그 박홍준 후보는 그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와 중앙당 청년위원회가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근데 이거를 청년 최고위원 하는 사람들이 다 겸직하고 독식해 온 부분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당원 당규를 바꾸자고 하는 여러 가지 일치된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과 중앙 청년위원장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중앙에서 메시지나 의결에 집중을 하고 네. 또 청년위원장은 전국의 조직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엔진이 투트랙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훨씬 효과적이고 당의 청년들의 인재풀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원 당규상에서 겸직이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원내 의원님들과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 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역은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시키지 말자. 현역 배제 원칙을 당원 당규에 넣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홍준 후보님과 저는 일치한 의견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 그 후보 지지 후보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손수저 후보 6명이 발표했는데 5분이 손수저 후보를 지지했어요. 한 분이 박홍준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준비한 그 발표회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셨는데 혹시 그 발표 보셨나요? 네, 보고 모케이가 저를 지지 안 했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래? 했더니 누나 왜 훅 들어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격자 K와 저는 이제 탄핵 국면에서 워낙 집회 때 자주 만나면서 친해진 또 우리 동지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격이 없이 얘기를 하고요. 또 워낙 얘기가 또 잘 통하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쌍끌이 작전으로 같이 가야 된다. 모케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의 얘기는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4차례의 합동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다가 마지막 토론회는 중앙당에서의 온라인 연설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앙당사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라는 정말 정당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이 합동 토론회 쭉 다니시면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을 직접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매회 정말 울음이 너무 터졌는데 그거 참느라고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죠. 특히 충청권, 호남권에는 갔는데 그 이제 앞에서 연설장에서 울고 계시는 당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날이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당원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당원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수도권 이제 연설에는 이제 다 전면 일정을 취소하고 저희가 당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농성을 하다가 이제 연설회장을 갔죠. 참 안타까운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요. 이 중앙당사 그 좀 티슈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중앙당사 1층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무도한 특검에 그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은 아니고요. 무기한 농성에 돌입. 이 김문수 후보가 오랫동안 저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단식이란 방법은 자해적인 방법이라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마지막 수단 밖에 없을 때나 하는 거다. 그 힘 가지고 싸워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 농성 현장에 우리 손수조 후보도 함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손수조 김문수한테 줄 섰냐? 저는 당에 줄을 섰습니다. 당에 줄을 섰어요? 네, 당사로 뛰어간 거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러닝메이트 금지 조항 때문에 네. 하루 가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성간이 그 경고가 있어서 같이 막 있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못 갔습니다. 네. 그러면 당을 지키러 가더라도 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네. 예, 우리 그 연설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울컥하셨는데, 그래요. 그 박근혜 퀴즈로 15년 전에 정치권에 갑자기 발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손수조 후보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감옥 갔다 오고 지금도 건강이 완전치 못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금 감옥 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당사는 압수수색 당하고 이게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을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는 우리 손수조 후보는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잘했다고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우리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그 순간이 너무나 심통하고 억울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정말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그 탄핵 시국에서 제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사실 손수조 TV 들어가시면 네,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론 역시 탄핵 반대였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장외에서 저도 많이 외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박근혜 퀴즈 얘기하실 때 이제 이준석과 저를 또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수년이 넘어서 사실 길은 많이 다릅니다. 뭐 두 명의 퀴즈가 있었다면 이제 한 명은 집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이제 이곳에 남아서 이게 뭐 이러나 저러나 이 당을 좀 지켜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윤 어게인이라든지 어떤 성관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한 것들이 또 손수조 TV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수조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조금 전에 손수조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서 뭐 탄핵 저지 투쟁에 뭐 싸운 게 뭐가 있냐,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손수조 TV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예,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발로서 걸어왔던 자치들이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시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당의 고질적인 인재를 못 키운다는 그 지적을 정말 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홍준 후보님과 저는 굉장히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늘 당은 뭐 변호사나 아니면 뭐 창업가나 이런 사람을 갑자기 데려와서 쓰고 네, 뭐 버린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안에는 저와 박홍준 후보를 비롯한 많이 오랜 시간 당 안에서 헌신하고 또 당 안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청년 지방 의원님들이나 당 안에서 당직을 맡았던 여러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커가고 또 역할을 부여받고 또 지방선거에서 많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그런 예.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역할을 최고위원이 되면 꼭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경선도 못 들어오고 컷오프 당했네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사기 공천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청년과 여성을 배려하겠다고 앞에서는 말하고서는 뒤에서는 경선조차 시켜주지 않고 컷오프 시키고 재선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 중에 어떻게 이런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말로만 시스템 공천을 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된 공천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부터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우리 당의 문화입니다. 그때 재선이 전략 공천 받아서 삼선된 게 김성원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분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당이 손봐야 될 때, 뜯어 고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정말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속속들이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당의 지도부가 돼서 그것도 오염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최고위원회 포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박홍준 후보와 손수저 후보 두 분 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일화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너무 늦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진짜 걱정 많이 하셨어요. 조금 안심하고 이번 주말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박홍준, 손수저 두 후보한테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미고 여러분 정말 그 댓글 써주시는 저 귀한 말씀 다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 걱정 싹 사라지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캠프 대변인을 지내면서 각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지 직접 봤습니다. 또한 자기 정치에 눈멀어서 얼마나 선당 후사하지 못하는지도 지켜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정리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이번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당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손수저 후보와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손범규 최고위원 후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